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금 밖에는 지금 조금 전에 소낙비가 좀 내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잠시 좀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나면 이제 좀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오늘은 상가 매매 시 이제 부가가치세 포괄 양수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해동에서 랜드고 장해 꿈의 숲이라는 부동산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 매매 시 매도인은 상가를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에 따른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납부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재화를 이제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제 부가가치세 또한 이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상가 매매 시에 그 부가가치세 세율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좀 살펴보시면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한 10% 정도 되고요. 매매 대금을 이제 건물분과 토지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이제 1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상가 매매 시 그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문점을 갖고 계신데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으로서 이미 이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그 납세 의무자는 이제 매도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법 제3조를 참고하시면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상가 매매 시 그 매매 당사자의 그 사업자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매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상가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 매도인이 이제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고요. 또 매수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매수인이 이제 비사업자인 경우나 또 면세사업자, 또 뭐 간이가세자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나 이제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제 부담시킬 수 있는데요. 이 부담시킬 경우를 보면 매도인은 상가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매 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매매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이제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포괄 양수도를 하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부담이 안 되는데 그렇게 예상되었던 계약들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특약으로 향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그런 특약 또한 기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매수자는 그 매수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이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 절차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이제 세무서를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업자로 상가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매도자에게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별 계산서를 이제 발급받잖아요. 그 발급받은 내용을 첨부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 과세자로 등록 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단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간은 상가 임대사업 자격을 유지해야만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제 폐업할 경우에는 건물의 감가상각 수준과 이제 연계해서 환급받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데요. 또 매수인의 그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하면 그 10년의 기간은 매도인에 대해서 이제 포괄 양도양수 받았잖아요. 그런 매도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이제 10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일반 과세자나 이제 간이과세자는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하고 이제 장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일반 과세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상가 매입 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단점으로 보시면은 이제 임차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그 단점이라고 하면 상가 매입 시 그 납부한 그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제 불가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요. 또 장점으로 보자면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없다는 거, 이런 거를 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매수자가 부담을 하고요. 매도자가 이제 국세청에 납부를 하고, 또 매수자가 다시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환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 별로 이제 실익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상가 매매의 경우 이제 포괄 양도 양수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이제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많은 계약분들이 이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포괄 양수도 계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런 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사업의 동일성은 이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경우에 이제 가능한 부분이에요. 즉 이제 매도인이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제 승계하는 그런 사업의 양도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사업의 양도일 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양도일 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이제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매도인과 그러니까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동일하고 과세 유형이 동일해야 되는,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 양도양수가 되기 위한 성립 조건을 보시면 매수인은 이제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런 거를 보시면 사업의 그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매매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사업장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의한 사업 개시임과 양도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양도인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폐업 신고서에 양도 양수에 의한 폐업임을 표시하시고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셔서 그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인은 이제 폐업 후 다음 달 이제 25일까지 이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폐업 사유를 양도 양수에 의한 폐업임을 표시하시고 사업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이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뭘까,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매수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제 부담한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이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포괄 양수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업종이 동일해야 되고요. 또 과세 유형이 두 번째로 이제 과세 유형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상가 임대 사업자여야 되고요. 또 모두 일반 과세자 유형일 때 포괄 양수도 계약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되는 부분이에요. 단 이제 매도자가 간의 과세자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이제 건물분의 이제 부가가치세 그 4%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즉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매도인 부담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를 보시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는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항상 꼭 써 주셔야 차후에 이런 불합리한 다툼이 좀 없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이제 그 매도자가 상가 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또한 이제 소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은 매도자에게 이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징부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본인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건물을 매도한 후에 식당을 계속 운영한다면 이게 포괄 양도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 양수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경영 주체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변동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인정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상가 매매 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좀 어느라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많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좋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배워가는 그런 빅프렌드가 되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